꼭 전달을 좀 부장선생님께서 해달라고 부탁드린 게 있어서 저희 학교 입시에 관해서 조금만 얘기를 좀 해주라고 하셨어요. 저희 학교가 지금 뭐 우리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워낙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 뭐 서울 홍대 그다음에 이하여대 이런데 뭐 8명 9명씩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홍대 세종 이런데 뭐 22명씩 이렇게 가고 있고 뭐 국민대 이런데 아마 그래 팜플렛에 아마 들어있을 겁니다. 한번 보시면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또 성장을 했다 이런 걸 또 느낄 수도 있으실 것 같고 아마 그런데 밑거름이 되신 분이 바로 수석생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정말 우리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많은 연수하시고 이렇게 선생님들까지 초청해서 할 정도로 실력도 대단하시고 정말 고마우신 수석생이었고 그리고 아마 퇴임도 날이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해주시는 데서 저도 참 많은 감동을 받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실 때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념품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해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또 올라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우리 학교 최근 입시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나중에 여기 자료를 넣어놨습니다. 그거 보고 마칠 때 잠깐 제가 또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청하신 분들 거의 뭐 다 오신 것 같은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마지막 수업 사례 나눔이 되겠습니다. 제가 8월에 이제 정년 퇴임을 하거든요. 그래서 퇴임을 앞두고 우리 선생님들 그동안 함께 해왔던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좀 얼굴 뵙고 한 분 한 분 다 인사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런 자리를 빌어서 선생님들께 인사도 드리고 또 그동안 제가 했던 수업도 한번 정리도 좀 해보고 싶고 그래서 이런 자리를 좀 마련했습니다. 근데 그냥 지인 몇 분만 이렇게 모시고 그냥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이 이렇게 또 참석하시고 응원해 주셔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우리 수석 선생님들 지금 몇 분 안 계시는데 우리 수석 교사에서 또 회장님 또 직접 이렇게 오셔가지고 참석해 주셨는데 제가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꽃다발까지 가져오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다시 기념 촬영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너무 일이 커지는 것 같아가지고 살짝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연구회에서 준비한 게 그렇습니까? 또 있습니까? 그럼 나와 주십시오. 저희들 AE 교육연구회라고 오래전부터 우리 미술과에서 수업 아주 훌륭한 수업 많이 하시면서 과학 양성에도 도움을 주시고 저희들한테 물질 양면에 많이 도움을 주셔서 그냥 오늘 너무 서운해가지고 성공패를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성공패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박혜원 수석 선생님께서는 연구회 운영과 활동을 통해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와 디지털 플랫폼 개발에 앞장서서 미술교육 현장의 효과적인 수업 모델을 확산해 오셨습니다. 더욱 풍성한 건강과 활동을 기대하며 그 열정으로 일구어 오신 미술교육의 아름다운 광장에 찬사와 경의와 감사를 오래도록 새겨 드립니다. 2025년 7월 AE 교육연구회 회원 일동. 저희 작은 정성입니다. 아유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 우리 연구회원들 회원 선생님들 같이 나와서 같이 기념 촬영 잠깐 하시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한 번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 고맙습니다. 내가 시킨 거 아닙니다. 그동안 진짜 미술 교육 연구에 우리 선생님들하고 함께 해온 세월이 참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너무 이렇게 또 생각지도 않은 선물을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너무 지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 AI 활용 예술가 인터뷰라는 주제로 마지막 수업 사례 나눔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걸 정리하면서 그동안 1년에 한 번 정도는 수업 사례 나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제가 2019년도에 이 학교에 왔거든요. 그래서 2019년에는 그때 세계 문화유산 미디어 파사드 만들기라는 수업을 그때 공개를 했었고요. 2020년도에는 그때 한창 코로나가 막 창궐했을 때죠. 그래서 원격 수업하고 그렇게 할 때 300도 VR로 떠나는 미술사 여행이라는 수업을 발표를 했었고, 그 다음에 21년도에는 역시 그때도 코로나 블루 메타버스로 탈출하다라는 주제로 VR 미술관 만들기 수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메타버스 게임으로 배우는 서양 미술사, 그리고 23년도에는 AI 활용 미술사 역할극 도전기 반학습 수업 사례를 발표를 했었고요. 작년에는 AI 활용 미술문화재 디지털 복원 프로젝트, 오늘 마지막으로 AI 챗봇 활용 예술가 인터뷰라는 수업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제 수업 사례들은 그동안 이런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세 권의 책을 선생님들하고 함께 집필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의 수업 사례들은 이런 책들에 좀 녹여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한번 구입해서 학교 도서관에 좀 비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달에 AI와 만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라는 책을 우리 여기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시는데 집필진 선생님들이 그 문화유산 디지털 복원 프로젝트 그 수업 사례를 여기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올해인가요? 올해 초인가요? 작년인가요? 미술 수업 새로 고침이라는 이 책을 그때 전국에 있는 미술 선생님들하고 함께 출간을 했는데, 그때 제가 알고 있는 선생님들 저한테 연수를 받았거나 신규 교사 연수를 받았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대부분 연락을 드려서 한 권씩 제가 다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받아보시는 분 많이 계시죠, 이 중에? 그래서 여기에도 제 수업 사례를 좀 실어놨고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통해서 그동안 제 수업 사례를 좀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과서도 집필을 해서 교과서에도 제 수업 사례 아이디어들이 많이 녹여져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AI 활용, 요즘 뭐 AI가 생성형 AI가 지금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빠르게 지금 변하고 있죠, 그죠?
AI가 우리 일상생활을 굉장히 많이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수행들 요 QR 잠깐 찍어서 좀 들어와 보시겠습니까? 예, 하트 한번 눌러봐 주세요. 좋아요, 하트 한번 눌러봐 주세요. 자, 사례를 발표하기 전에 우리 선생님들 생각을 함께 좀 공유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다 들어오셨나요? 이제 화면 잘 안 찍히면 가까이서 이렇게 찍어도 됩니다. 네, 30분 가까이 들어오셨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멀리서 인식되나요? 교수님, 예. 자, 우리 선생님들 평소 수업할 때 아이들이 질문 잘 합니까? 한번 응답 좀 해주실래요? 비슷하네요. 이 학교 급수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죠, 그죠? 고등학교, 중학교, 그 다음에 또 일반 고등학교냐, 뭐 특목고냐, 어떤 뭐 급수, 근무하는 환경에 따라서 아이들이 뭐 다르긴 할 겁니다. 근데 거의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질문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여기 조영예술고등학교 학생들도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이런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워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에서 사실은 이 수업이 시작된 겁니다.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선생님 뭔가요? 한번 생각나신 대로 한번 조금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와요. 아들이 시험에 상당히 민감하죠. 주로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는지, 생기부, 이제 뭐해요? 평가, 이거 어떻게 해요? 성적에 관한 질문들이 많네요, 그죠? 수행평가에 대한 질문. 언제까지 해요? 이거 왜 해요는 없네요. 이거 간혹 가다 이거 왜 해요? 이런 질문들 간혹 나오는데, 그죠? 그런 질문을 왜 할까요, 아이들이? 하기 싫어서, 진짜 몰라서 질문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쓸데없이 이거 왜 하느냐,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와 관련이 없다, 그런 생각이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 그죠? 감사합니다. 자, 아이들의 질문 수준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생님?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나는 대로.
학생들이 질문의 예시를 알려준다. 질문을 잘 안 하기도 하지만 질문하는 수준들이 상당히 좀 1차원적인 질문들이 많죠, 그죠? 뭐 성적 관련, 진짜 어떻게 이런 질문을 그런 질문을 받아본 경험이 이렇게 많이 없으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질문을 좀 잘할 수 있을까? 어떤 그런 고민들을 우리 선생님들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AI 시대에 요구되는 아이들의 가장 중요한 역량 여러 가지가 있겠죠. 비판적 사고와 분석력, 창의적인 발상력과 통찰력, 뭐 질문 능력, AI 리터러시, 소통과 협업, 자기주도적 학습, 또 윤리적 판단력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역량 세 가지만 선택한다면 선생님 어떤 걸 선택하고 싶습니까? 한번 선택해 보시죠. 네, AI 리터러시 질문 능력이 압도적이네요. 네. 소통과 협업, 비판적 사고와 분석력, 윤리적 판단 능력. 자, 지금 AI 시대에 우리가 이 지식 전달하는 그런 이제 역할에서는 우리 교사들은 그걸 벗어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러한 역할, 이러한 능력을 키워줄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그 수업이 이러한 고민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좀 함께 선생님들하고 생각해 보고 싶어서 잠깐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이 사라진 교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오늘 제 사례를 통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수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수업을 또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그리고 또 아이들이 수업 결과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걸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고 또 요 과정에서 이 AI 도구를 어떤 도구를 활용을 했으며 그 선생님들이 또 돌아가셔서 이 도구를 좀 활용해 보실 수 있도록 기능에 대해서 시간이 되면 간단하게 연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수업은 크게 이 네 가지 목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그 미술 수업을 할 때 감상 수업에서 예술과 탕구 관련 그런 수업들을 많이 하시죠,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뭐 탐구학습 여러 가지를 하긴 하는데 이런 그 좀 예술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또 AI 기술을 활용한 창의적인 학습 경험을 어떻게 하면 제공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력과 질문 능력을 좀 높이기 위한 방법. 그 다음에 이런 가상 대화를 통한 몰입감을 증대시키는 것. 크게 요 네 가지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설계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미술 이론 시간에 수업을 했고요. 우리 뭐 중학생들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또 미술 교과뿐만 아니라 일반 교과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그런 제재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미술사 수업의 문제점 뭐 말씀 안 드려도 뭐 잘 아시겠죠, 그죠? 이런 일방적인 정보 전달 방식이라든지 특히 좀 암기 위주의 학습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낮은 흥미도, 그 다음에 어떤 피상적인 이해, 예술가 이름이나 작품 제목 정도 암기하는데 그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풀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AI 챗봇을 이용하면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AI 챗봇을 활용하게 되면 이런 상호작용적 학습이 가능하고 또 개별화된 학습이 또 가능하고요. 창의적 사고나 디지털 리터러시 이런 향상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수업을 AI 챗봇을 플랫폼을 제가 이번에 사용하는 플랫폼이 미조우라는 미조우 그 외에 뭐 제미나이라든지 챗GPT라든지 클로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잘 알려진 AI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과 함께 이 네 가지 플랫폼을 미조하고 요 세 가지 중에는 학생들이 선택해서 사용하게끔 했습니다. 그 중에 수업 시간에는 제미나이 요거를 이용했는데 요 AI 챗봇 플랫폼을 이용했고요. 그 컴퓨터나 태블릿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저는 여기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컴퓨터실을 빌려서. 그 다음에 이런 AI 챗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예술가 챗봇을 만들 것인가, 예술가를 먼저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예술가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 챗봇을 만들기 위해서 AI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가, 프롬프트 개발, 그 다음에 아이들이 1대1 인터뷰를 할 때 대화를, 그러면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가이드, 그 다음 평가 기준,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수업 진행은 제 첫 단계 그 인터뷰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해 총 수업은 차시로 치면 한 3차시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근데 실제 수업은 저는 한 차시에 했습니다. 한 차시에 1차시와 3차시 수업은 좀 과제 형태로 돌렸고 실제 인터뷰 활동하는 것만 본시 여기서 1시간만 했습니다. 요것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수업 진도상 뭐 이렇게 한 차시만 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교실에서 한다면 3차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 인터뷰 목적 및 방법을 설명하고 아이들에게, 그 다음에 챗봇을 사용하면 어떻는지 아이들이 미리 좀 체험을 좀 시켜봤습니다. 그 미조 챗봇을 이용해서. 이 미조 챗봇이라는 것은 교사가 챗봇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거기에 초대해서 아이들은 그냥 뭐 로그인 과정 없이 그냥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방법이 있고요. 교사가 챗봇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경우가 있고, 아이들이 직접 자기가 원하는 챗봇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저는 다 했는데 지금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직접 자기가 챗봇을 만들 경우에 중학교 같은 경우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이 여기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수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계정 등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생겼어요. 14세 미만은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교사가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런 방법으로 수업 진행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예술가 챗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가 원하는 예술가를 선정을 해서 자료를 미리 조사를 해야 되고, 질문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가이드를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예상 질문을 만들어 보게 하고, 챗봇 프롬프트를
어떻게 쓸 건지 작성하게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까지가 준비 단계입니다. 그래서 인터뷰 목적 및 방법을 아이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목적은 AI 기술을 활용한 소통 경험을 얻기 위해서 창작, 발견, 질문 구성 기법 학습이라든지 창의적 사고력 향상이라든지 주의사항 이런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사전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미조 챗봇을 미리 체험해 보게끔 했던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QR 찍어서 선생님들도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와서 체험 한번 해보시죠. 그럼 뒷샹, 마르셀 뒷샹 챗봇을 교사가 만들어 가지고 제공한 겁니다. 그럼 뒷샹과 아이들이 대화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들어오실 때 선생님들 그냥 뭐 닉네임이나 선생님 성함 쓰시고 좀 아이들은 들어올 때 학번 이름을 쓰고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인터뷰 대화한 결과가 이렇게 요건 이제 교사 화면에서만 보이는 거예요. 교사 화면에서 요 아이들 이름이 나타나고 그 대화한 수준을 AI가 평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피드백을 줍니다. 지금 뭐 잘 되나요? 지금 자, 이게 교사 화면인데요. 제 계정으로 들어가면 지금 앤디 오라고 듀샹하고 다빈치 이 세 개를 만들어서 반별로 이렇게 다르게 줬었는데 지금 선생님들 들어온 건 지금 듀샹 인터뷰 요걸 지금 들어와서 체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체험 연수 여기 선생님들이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제출 버튼을 눌러야 대화를 끝내야 여기 그 평가가 나타납니다. 여기 지금 들어오신 분들 이름이 쭉 뜨고 있죠. 이렇게 학생들이 들어와서 대화를 하고 나서 제출을 눌러야 그 피드백이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교사가 이번 시간에 애들에게 듀샹이나 앤디 오월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알려주고 싶다. 자기 주도적으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미조라는 요 챗봇을 이용해서 수업을 하면 아이들 계정 문제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한번 실습을 해볼까요? 3시간. 우리 선생님들 컴퓨터 이게 지금 폰으로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는 건 그냥 잠깐 보십시오. 이 화면을 보세요. 자, 미조라는 화면에 딱 들어오면 마이 챗봇 뭐 옆에 왼쪽에 이런 메뉴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빌더 챗봇이라는 챗봇 만들기 메뉴가 있어요. 선생님들 계정 가입을 하면 이런 화면이 보일 겁니다. 여기 선생님들 이제 아무것도 없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챗봇 만들기 이 버튼을 누르면 AI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 이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네요. 전에 없었는데. 뭐 커스텀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겠죠. 커스텀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요. 그러면 여기 타이틀에다가 그 챗봇 이름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 여기에다가 프롬프트를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프롬프트를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이게 한글 지원이 좀 안 되는데 피카소라고 적고 AI로 자동 프롬프트를 생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영어로 이런 프롬프트를 생성해줬네요. 잠깐 번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번역 기능이 바로 안 보이네요. 자, 화면이 잘 보이나요? 별로 특별하진 않네요, 보니까. 자,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AI 네임은 여기다 적네요. 여기다 적고 사진을 등록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퍼블리시하면 챗봇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자, NDO 제가 만들면서 지금 여기 컴퓨터 맞는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왔던 그런 것들을 내 상황에 맞게 이걸 좀 수정을 하고요. 이름 쓰고 뭐 사진 이것도 AI로 생성한 사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등록시키고 다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하면 이런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챗봇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아이들을 초대하고 싶으면 들어가서 쉐어 쉐어 이걸 눌러서 스턴츠 해가지고 액티브 해가지고 그 주소를 생성해서 인바이트 스튜던트 해가면 이 주소가 생성되거든요. QR도 생성되고 그래서 요거를 아이들에게 공유시켜 주면 되는 겁니다. 카피해가지고 조금 전에 이런 식으로 올려가지고 아이들에게 들어와서 질의응답을 하면서 학습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조라고 하는 챗봇 플랫폼이 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이번 시간에 선생님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적은 그 예시입니다. 그래서 예술가 이름을 선정을 하고 왜 이 예술가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지 그 선정 이유를 적게 하고 이 예술가에 대해서 좀 미리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주요 업적과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이런 활동지에다 보고서에다가 작성하게 했습니다. 실제로는 제 수업은 이제 밴드를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밴드에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제 미리 안내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인터뷰 체험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예술가 이름, 선정 이유, 대표 작품, 인터뷰할 때 어떤 질문을 할 거냐. 그냥 질문을 써라 하면 아이들이 조금 잘 감이 안 오겠죠. 그래서 질문의 범위도 조금 지정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작품 동기, 예술관, 대표 작품, 작업 방식, 현대적 관점에서의 질문, 크게 한 5가지를 기본 질문을 만들고 그 외에 추가로 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질문을 더 만들어라. 그리고 챗봇을 만들기 위한 프롬프트를 예시를 좀 줬어요. 그냥
처음부터 예시를 주기보다는 처음에 일단 아이들을 보고 만들어 봐라. 그래서 어떤 실패를 좀 하게끔 해서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하는 것도 좀 시간이 충분하다면 사실은 그게 더 바람직해요. 미리 샘플 줘가지고 이제 바꾸게 하는 것보다는 생각하게끔 하는 시간을 주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근데 좀 아이들이 그 수준에 따라 정하시면 돼요. 애들이 수준이 좀 그 정도 할 수준이 안 된 다음에 이렇게 조금 예시를 주는 것도 아이들이 조금 작성하는 데 좀 도움을 얻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조사한 걸 이렇게 댓글로 다음 수업 하기 전까지 제출해라 했으니까 이렇게 쭉 자기가 원하는 뭐 자료를 조사해서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창작 과정, 예술 철학, 영감의 원천, 작품 의도, 이 질문을 어떻게 할 건지 요걸 선생님 교사가 가이드를 잘 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수업의 효과를 좀 보시려고 하면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질문하게 하면 그냥 뭐 신변잡기 전혀 수업과 관련 없는 아이들이 신기하니까 호기심이니까 전혀 수업과 관련 엉뚱한 질문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에 대한 가이드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요 학생이 만든 그 예상 질문입니다. 작품 동기에 관한 질문. 이거 고에 관련된 질문을 지금 쓴 건데요. 그래서 나중에 다 하고 나면 이제 보고서에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인터뷰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는 다음 시간에 이제 챗봇과 1대1로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챗봇 프롬프트를 일단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프롬프트를 작성하실 때 선생님들이 유념하실 점은 일단 역할을 부여해야 되겠죠. 어떤 챗봇을 만들 것인지. 그래서 역할을 먼저 부여합니다. 그 챗봇하고 그 인물의 특성 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 또 필요한 게 뭘까요? 프롬프트에 답변을 어떻게 해라. 답변 방식에 대한 요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인터뷰 질문에 감정 섞인 문장으로 그 인물의 특징을 살려서 또 그 신윤복 AI 챗봇을 만든 학생은 옛날스러운 말씨로 뭐 이런 식으로 쓴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답변 방식을 어떻게 할 건지 예술관을 반영해서 대답해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 다음 요렇게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만 하면 계속 AI는 답변만 하고 학생은 질문만 하겠죠. 상호작용이 안 일어나겠죠.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역질문을 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역질문. 매 답변 후에는 반드시 학생에게 역질문을 하나씩 던져라. AI가 답변하고 그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역질문을 던지기.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세 번째. 그래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티키타카 하면서 이 대화가 순조롭게 이어집니다. 안 그러면 그냥 일방적인 질문하고 일방적인 답변만 하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인터뷰가. 그래서 요렇게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 요런 규칙을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프롬프트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수업 시간에 이제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해서 구글 제미나이를 가지고 챗봇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술가 1대1로 대화를 하고
대화하고 나면 그 대화 내용 공유 링크가 생성이 되거든요. 공유 링크를 생성해서 밴드에 공유해서 다른 친구들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가서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서로 확인하고 그 대화에 대해서 자기들끼리서 서로 피드백을 하고 동료 평가를 하게끔 그렇게 본 수업 시간에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글 제미나이 이 화면에 가면 구글 잼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걸 실제로 해보니까 구글 제미나이의 계정이 딱 하면 왼쪽 화면에 이런 새 채팅, 잼 탐색 뭐 이런 메뉴가 쭉 요거는 이제 그동안 최근에 대화 내용들이 이렇게 뜨는데 잼 탐색이 안 뜨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학생은 뜨고 어떤 학생은 안 떠요. 그래서 이 잼이라는 건 뭐냐면 잼 기능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AI 챗봇 하고 할 때 같은 일을 반복하는 어떤 패턴이 있는 일이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을 한번 등록해 놓으면 자동에서 그 다음부터 똑같은 질문을 안 던져도 되는 거예요. 사실 생기부 적을 때 이거 굉장히 편리합니다. 잼 기능. 근데 이거는 챗 GPT에도 이 기능이 있어요. 근데 유료예요. 근데 이건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 구글 AI가 챗 GPT보다 좀 늦게 출발했죠, 그죠? 처음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챗 GPT가 이 데이터는 엄청 구글보다는 많이 모여져 있는데 구글도 이게 이제 무료화 정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면서 상당히 똑똑해졌습니다. 구글 제미나이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이제 무료 정책을 쓰니까 이 제미나이로 지금 많이 넘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 잼 만들기, 요 새 잼 만들기 요걸 해서 요런 식으로 아까 그 미조에서 본 것처럼 챗봇의 이름을 적고 요청사항에다가 그 프롬프트를 학생들이 미리 준비한 프롬프트를 여기 그대로 입력하게 하고 저장하게 되면 이제 챗봇이 되는 거예요. 챗봇이 되면 이제 새 채팅 이걸 누르면 생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채팅 시작 누르게 되면 바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근데 이 잼 메뉴가 안 뜨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채팅창에서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그대로. 채팅창에다가 자기가 준비한 프롬프트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 대화를 그냥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또 구글 제미나이에서 또 안 되는 학생이 있는 경우는 너 챗GPT 되면 챗GPT를 한번 써봐라. 어떤 AI든 대화 방식은 똑같으니까 어떤 그 도구를 사용하는 그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대화를 다 하고 나면 대화 목록이 나타나거든요. 거기에서 세 점을 누르면 공유 메뉴가 뜹니다. 그래서 공유 누르면 공개할 공개 페이지 만들기 링크를 만들어서 이 시간에 수업을 한 거죠. 그래서 계정을 만들게 하고 이 잼을 가지고 어떻게 잼을 만드는지 밴드에 대해 설명해주고 그 과정을 여기다 좀 안내를 해주고 공개 링크를 만들어서 이렇게 댓글로 붙여라. 그러면 여기에 댓글로 붙이면 아이들이 이걸 들어가서 친구들 어떻게 대화를 했는지 질문의 수준과 답변은 어떻는지 자기 것과 좀 비교를 해보겠죠. 그러면서 밑에다가 이렇게 동료 평가를 지금 단 장면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동료 평가를 한 장면. 그리고 여기서 그쳐버리면 그냥 신기하네 그 정도로 그쳐버리겠죠. 그래서 인터뷰한 내용을 인터뷰 기사, 신문 기사로 작성해봐라. 이 아이들 수준에 따라서 막 2단계에서 칠 수도 있을 거고 고등학생들이니까 특히 또 예술을 전공하려고 하는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신문 기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고 배움일기를 마지막에 이제 쓰게 하는데 잠깐 한번 아이들이 쓴 샘플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글 문서로 보고서 서식을 주고 아이들이 작성해서 이렇게 제출하게 했어요. 선정 이유, 앞에서 했던 내용, 밴드에다 다 올렸던 내용 복사해서 붙여놓고 프롬프트 어떻게 썼는지, 질문은 주요 질문 어떻게 했는지, 인터뷰 주소 적게 하고, 요게 이제 신문 기사죠. 타이틀을 적고, 그 다음에 주요 대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기사 형식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인터뷰 기사를 작성해서 보고서 적게 하고 마지막에 이제 소감문, 배움 일기를 이렇게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 기사를 쓸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구성 형식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인용, 그 다음에 이제 리드, 도입부, 본문, 마무리 순으로 구성한다. 가장 인상적인 답변이나 핵심 메시지를 리드에 배치를 하고 이 발언에 대해서 출처 이런 것들이 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 맥락과 배경을 설명하고 개인적 해석을 포함시켜서 이렇게 기사를 작성해라. 인터뷰 기사를 작성할 때 유의사항, 저도 이거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재구성해서 아이들한테 안내를 하고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아이들이 기사를 쓰고 나서 이렇게 배움일기. 사람도 아닌 AI에게 지금 있지도 않은 예술가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날카롭고 사랑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AI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특히 그림 그리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AI가 앞으로 내 일자리를 빼앗아가지 않을까 그런 염려, 그런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좀 멀리하는 그런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AI를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어떤 생각의 변화 그런 것들을 소감문에 적은 아이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이들이 인터뷰했던 사례들 요거 클림트나 피카소, 고흐 여러 예술가들을 아이들이 관심 있는 예술가들을 대화를 나눴는데 대화 한번 잠깐 한번 볼까요? 프리다 칼로 여기 프리다 칼로하고 잠깐 이야기하는 거.
계정이 연결되어 있어야 바로 보이네요. 이 자료는 나중에 선생님들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챗GPT로 대화한 친구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쓸지 모르겠네요. 연결이 안 되네요. 자,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인터뷰를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소감문들을 이렇게 적었는데 대부분 이렇게 굉장히 좀 신기한 경험 그리고 또 상당히 몰입할 수 있었다 이런 반응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술 교과서에서만 보던 본과 직접 이야기를 하다가 처음에 얼떨떨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예술 고민에 대한 깊은 울림을 받았다. 자기도 모르게 대화에 일단 빠져들어가. 그러니까 AI를 이용한다는 것은 이게 자기 주도적 학습이 안 될 수가 없죠. 자기가 질문을 해야 뭔가 어떤 활동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AI가 생각보다 말을 유창하게 잘하고 정보를 스스로 잘 수집해서 답변을 해주면서 신기했다. 질문에 답을 하다 보니 어느새 대화에 몰입해서 있는 내 자신이 놀랐다. 이런 반응들이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챗봇을 이용한 이런 인터뷰 활동 수업을 해보니까 기존에 했던 방식의 수업보다는 굉장히 참여도가 높고 또 다양한 관점에서 깊이 있게 예술가를 좀 기억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이런 활동을 계속 하다 보면 아이들의 질문 능력이나 이런 수준도 조금 높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예술가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 그리고 미술사 학습에 대한 흥미도 자기 주도적 학습 태도 디지털 도구 활용 능력 이런 성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면서 이런 주의사항들 정보의 정확성을 팩트 체크를 해야 되고 또 이런 AI에게 또 과학 의존하는 그런 것들도 좀 방지를 해야 되겠죠. 모든 걸 AI한테 요즘 다 물어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AI는 보조 도구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도 필요해 보이고요. 그 다음 개인정보라든지 윤리교육 이런 것들도 병행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런 AI에 대한 한정적인 좀 기술적인 문제, 학생 간의 격차. 학생 간의 격차가 약간 있기는 있었는데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다가 이렇게 좀 몇 번 하고 옆에서 조금 도와주니까 대부분 다 잘 따라서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물론 아이들 수준에 따라 대화의 질이 좀 달라졌죠. 대화의 질이. 그리고 그걸 같이 공유해서 동력 평가를 함으로 해서 친구들이 대화한 걸 보고 또 아이들이 배우게 돼요. 자기의 대화와 비교하면서. 그래서 이러한 예술가 대화뿐만 아니라 이런 비평가라든지 또 동시대 작가라든지 다른 여러 전문가들과 또 대화 인터뷰해 볼 수 있는 그런 수업으로 확대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국어교과에서는 또 각 다른 분야 역사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도 이런 활동을 융합해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가 방법은 평가 요소 요 4가지 요소입니다.
질문을 얼마나 창의적으로 했는가. 그 다음 대화를 얼마나 잘 이어나갔는가. 이 1대1 대화를 할 때 유의할 점은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인터뷰하면 대뜸 질문부터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너희들이 예술가를 만나서 인터뷰하는 상황이다. 그 상황을 가정해서 제일 처음에 어떤 말부터 할 거니?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인사를 하고 먼저 자기 소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안녕하세요. 저는 예술가를 지망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간단하게 인사하고 인터뷰의 목적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라.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질문을 딱 하면 이게 처음에 프롬프트를 만들 때 AI가 답변을 하고 역질문을 하라고 했죠. 답변을 쭉 하고 AI가 또 역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AI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답변하고 엔터 치면 어떻게 될까요? 또 AI가 또 질문합니다. 이 거꾸로 AI가 질문하고 학생이 계속 대답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돼요. 그래서 그게 대화가 이어지려고 하면 답변하고 바로 엔터 치지 말고 문장을 계속 이어서 적어라. 자기 생각을 AI가 묻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난 다음에 줄을 바꾸고 싶으면 Shift 키를 누르고 엔터 치면 줄만 바뀝니다. 답변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네가 준비한 질문을 같이 적어라. 그러면 AI가 너의 질문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하고 또 다시 너에게 또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주거니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하고 그냥 답변하고 엔터 쳐버리면 또 계속 질문. 선생님이 계속 질문만 하는데요. 너도 질문을 같이 문장에 같이 넣어라. 또 어떤 친구는 쭉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AI가 자문자답을 합니다. 지가 질문하고 지가 답변 다 해버려요. 그게 프롬프트를 좀 잘못 잡겠죠. 그 친구는. 선생님, 지 혼자 다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니? 자문자답하지 말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줘. 그렇게 써라. 그래 이제 이런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시행착오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제 배워 나가는 거죠, 그죠? 그런 이제 하다 보면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그 보고서 안에 다 이 대화 내용을 교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링크도 다 넣게 하고 그다음에 그걸 신문 기사를 요약해 보면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한눈에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하고 이런 그 소감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이해됐는지, 얼마나 참여했는지 주로 이런 내용들을 평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평가 도구는 인터뷰 기록지, 기사, 동료 평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찰일지 가지고 이런 정성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 활동은 수행 평가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점수화 시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세특에 적어줬죠. 요거는 너희들 수행 평가에 이걸 점수화 시키지 않는다, 선생님이. 대신에 전국 어느 학교에서도 이런 활동을 한 학교는 없을 거다 아마. 너희들만의 특별한 생활 기록부를 선생님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기획한 특별한 수업이니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소감문을 잘 적어서 내라. 그러면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학교 아이들은 작년에 미술사 역할극 또 AI를 이용한 문화재 복원 이런 것들을 잘 안 하는 활동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세특에 쫙 녹아 있다 보니까 입시가 해마다 조금의 성과가 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제가 좀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것들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에 근무하시는
지금 이 자리에도 지금 함께 근무하는 우리 미술 선생님들, 디자인 선생님들 지금 참여해 주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래요? 우리 학교 근무하시는 미술 선생님, 디자인 선생님들 지금 너무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오늘 시험 기간이고 일찍 마치고 가서 쉬셔야 되는데 일부러 또 이렇게 늦게까지 남으셔가지고 또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자리 앉아주시고요. 우리 미술 선생님들 좀 좋은 분들 이렇게 오셔가지고 함께 근무하시면 참 좋은데 다들 기피하는 학교죠, 우리 학교. 오면 되게 고생할 것 같다. 근데 근무해 보시니까 어때요? 힘들어요? 힘드신 모양입니다. 말씀 안 하시면. 힘든 대신에 좀 보람이 있으시죠? 좀 미술 제자를 길러내는 그런 보람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젊었을 때 좀 이런 특수한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것도 또 자기 개발, 자기 성장하는데 아마 큰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은 제가 여기 요번 교육청에 내는 그 원고를 쓰라고 해서 요 내용들이 여기 대부분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셔서 읽어보시면 되고 요 자료는 그 교육연구정보원에 수업 사례 나누라면 그 자료를 센터에 탑재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 보시면 올해 것뿐만 아니라 제가 그 이전에 제가 올려놓은 자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I 시대에 우리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학습 촉진자, 미래를 여는 안내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걸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소감은 여기에다가 이제 한 분 한 분 다 인사하면 좋겠는데 여기에다 좀 메시지를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 적으신 분은 여기 나오셔가지고 요거 하나씩 좀 가져가시면 좋겠네요. 아니면 우리 선생님 조금 도와주실래요? 한 분씩 나눠드리겠습니다. 안에 내용물 보시면 우리 학교에서 제작한 달력이 하나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개교 50주년 기념해서 학교에서 만든
머그컵이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위에다가 카드를 꽂을 수 있는 이 기념품 하나 들어있고 펜 하나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서류 여기 보시면 학교 그 안내 리플렛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입학 전형 관련해서 안내문이 들어있습니다. 올해 입학 전형. 혹시 우리 학교에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좀 눈여겨 보셨다가 좋은 학생들을 좀 많이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합격자 현황, 2024, 2025 2년간 그 합격자 현황 나와 있네요. 24년도에는 홍익대학교 28명이 진학을 했고요. 25년도에는 23명, 그 외에 수도권에 좀 다양하게 좀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어, 28명이 아니에요. 세종에 28명이고 서울 본캠에 7명. 그래서 한 해마다 30명 넘게, 30명가량 홍대를 비롯해서 수도권에 많은 학생들이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돌아가시면 조금 요 미술에 좀 관심 있어 하는 학생들에게 좀 안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걸 다 작성하셨으면 마지막으로 그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여기 수업 나눔 만족도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연수 원고에도 맨 마지막 페이지에 QR 넣어놨죠. 요 맨 마지막 페이지에 QR을 찍어도 되고요. 우리 선생님들은 교사용 QR 요걸 찍어서 설문조사에 참여하시면 되고, 여기 대학생들은 안 계시죠, 그죠? 교사용 원고 요 맨 뒤에 페이지 있습니다. 그거 바로 찍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응답을 하셔야 아마 연수 학점 아마 인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8월 이후에는 뭐 할 거냐? 요즘 그 전자책 만드는 방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자책 출판하는 방법. 지금 우리 같이 참여하고 있는 선생님들 몇 분 같이 계시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수업에 관련된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선생님들하고 좀 더 나누고 싶어서 그런 책 만들기 그런 걸 지금 배우고 있는데 나중에 다 책이 나오면 우리 선생님들한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회가 된다면 우리 그 한국교육나눔연구소라고 있어요. 한국교육나눔연구소에서 그런 이제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개인적으로 이렇게 출판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연수도 하고 책을 내실 수 있도록 그런 도와드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안내를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원래 예정 한 2시간 예정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요. 날씨도 덥고 그래서 조금 빨리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거 뭐 실습까지 하고 하면 좀 시간이 걸릴 텐데 너무 번거로울 것 같아서 요 정도만 해도 선생님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예. 오늘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학교 밖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